Tax Haven. 텍스헤븐은 여러분의 조세 피난처가 되기 위하여 조세 전문 변호사 및 김앤장, 3일 회계법인 출신 공인회계사, 세무사들이 운영하는 세금 전문 법률 플랫폼입니다. 조세불복, 조세소송, 세무조사 대응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부당한 과세로부터 억울함이 없도록 세무 관련 심도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텍스헤븐에서 여러분은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텍스헤븐은 상, 승, 을 목표로 노력합니다. 그리고 승리합니다. 안녕하세요. 텍스헤븐의 서용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주제는 삼촌에게 명의대여한 조카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례입니다.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되었는데요. 조카 명의로 법인을 설립, 운영하던 삼촌이 현금 매출을 누락하고 신고함에 따라서 명의상 대표인 조카에게 세무서로부터 해당 매출 누락에 대한 인정상여로 인한 종합소득세 7,400만 원을 처분받았습니다. 이에 조카는 나는 명의를 대여했을 뿐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므로 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된다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건강 관련 B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소의 D, 즉 원고의 삼촌이 이 원고의 명의를 대여한 것이죠. 그리고 피고는 세무서고요. 자, 세무서는 현금 매출 누락액 소득금액 4억 2천만 원을 당시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하여 인정상여 처분한다는 내용의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합니다. 인정상여가 무엇이죠? 이와 같이 법인에서 현금 매출 누락이 이루어진 경우 그 금액을 대표자가 상여를 받은 걸로 보고 인정상여죠. 상여를 받은 걸로 보고 근로소득과 함께 상여죠. 소득을 종합소득 금액을 산정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B회사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원고에게 이 소득 4억 2천만 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세무서에서 부과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B회사는 원고에 대한 소득 지급액을 4.2억 원으로 하고 그에 해당하는 소득세 납부세액을 7,400만 원 가량으로 해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수정신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지만 삼촌이 이 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폐업을 한 거죠. 그러자 피고 세무서가 B회사에 대하여 위 세액을 부과 고지하였다가 취소한 후에 폐업했으니까요. 그죠? 취소한 후에 원고에 대해서 이 금액 소득세 납부에 7,400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라라고 고지를 한 사안입니다. 이에 원고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B회사의 실제 운영자는 원고가 아니라 삼촌 D이다 라는 거죠. 삼촌 D가 실제 운영자다. 그러므로 나는 인정상여로 처분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본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라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원고 청구 인용이 되고 판결은 피고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7,432만 3,150원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판결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법원에서 이 판결을 하면서 기본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지만 현금 매출 누락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 등기부상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은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라고 본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기본 법리는
소득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불분명하게 되어 법관이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과세요건 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 궁극적인 증명 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에게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선은 세무서에서 본건과 같이 인정상여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하는 경우 원고가 항변을 해야 됩니다. 나는 명의상의 주주일 뿐이고 실질적인 대표자는 아니다라는 이 항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항변의 수준, 항변의 정도가 입증의 정도가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할 정도로만 되어서 법관이 확신할 수 없게 된다면 그 정도로만 만든다면 다시 궁극적인 증명 책임은 누구한테 돌아간다는 거죠?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기본 법리를 바탕으로 법원은 다음 인정 사실을 이 판결문에 기재를 하죠. 자, 원고가 회사의 주주로 40%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원고는 2012년부터 17년까지 매년 2천만 원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사 매출 누락대금 4억 2천 가량이 원고 명의 금융계좌로 입금이 되었고요. 그리고 회사 명의 금융계좌에서 또 다시 원고 명의 금융계좌로 60차례에 걸쳐서 2억 1,500원이 또 이체가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원고가 회사의 매출을 분산 신고하기 위해서 개인 사업자를 등록한 사실. 법원은 이 판결함에 있어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에 판결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적신합니다. 판단 이유는 자, 원고 삼촌인 D는 화장품 소매업 개업했다가 폐업한 후 원고를 대표이사로 하여 동일한 장소, 이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동일한 상호로 본건 법인을 설립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결국 누가 실질적인 운영자라는 거에 대한 중요한 이 근거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원고 삼촌 D는 사업 실패 등으로 많은 채무와 상당한 국세 체납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상태에서 친인척, 여기에서 원고를 대표이사로 내세워 회사를 설립하고 자신이 실제로 운영하여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경제적인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명의 대여를 통한 법인 설립의 동기가 충분히 있었던 걸로 보인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D와 원고는 이 관련 형사사건, 형사사건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미지급 급여로 인한 형사사건이었죠. 거기에서 D가 실질적인 경영자다. 공부상 대표로 기재를 하고 제가 조카 명의로 이 등록해서 실제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라고 진술을 한 것이죠. 자, 그 다음 근거. D는 그리고 본건 법인의 실질 운영자임이 인정이 되어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D가 선고받았던 사실이 있고요. 자, 다섯 번째, D는 실질적으로 본인의 사실혼 배우자였습니다. 소의 G에게 이 사건 관리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 원고와 G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G가 원고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이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였죠. 네. 그리고 D 역시 본 법원에서 증인으로 나와서 일관되게 본인이 실제 운영자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토대로 이와 같이 판시를 한 거죠. 원고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라 D에게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주어 D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본건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자, 이 소송은 어떻게 승소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우선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명의대여다라는 주장을 법원에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명의 사용의 경위, 당사자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그리고 과세 대상에 관한 독립적인 관리 처분 권한을 누가 과연 하였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납세자들은 위 사항에 관하여 명의대여를 하였다는 증거를 수집해야 되고, 이러한 증거를 토대로 변호사는 논리적으로 세무사 및 법원을 설득하여야 합니다. 명의대여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은 비교적 관대한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납세 의무자들이 조세 심판에서 패소를 하고 조세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명의대여 부분이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 해당 세금 부과 처분은 충분히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명의대여로 인한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 사례,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헤븐의 서용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